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우 이슈 토크입니다. 얼마 전 치러진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 발전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은 요즘인데요. 이 지역 발전을 이뤄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글로벌 시대의 전남 발전을 견인하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제 경쟁력 강화 필요성도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남이 어떤 부분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면 좋을지 살펴볼 텐데요. 전라남도 박영식 국제관계대사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사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기에 앞서 궁금한 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제관계대사라고 한다면 막연히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고 또 어떤 업무를 역할을 하시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외교관이라는 게 이제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외부 입부에서 한 25년에서 30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 해외 이제 재공관장을 맡게 됩니다. 보통 대사 또는 초용사라 불리는 자리를 가게 되는데 그 자리를 마치고 귀국을 하게 되면 약 30년 정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 재공관장으로서의 업무 경험을 살려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관계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자 하는 취지 목적으로 국제관계대사를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교부와 행정안전부의 합의에 따라서 현재 약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지금 국제관계대사가 파견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국제관계대사 역할이라는 게 광역자치단체의 해외 지자체와의 교류라든가 지원 또는 외국 인사의 방한이나 아니면 주한 외교단의 지방자치단체의 접촉 또는 광역자치단체들이 요즘 국제관계 회의를 많이 유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국제관계 회의를 유치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또 우리 전반적으로 이제 외국의 투자나 통상 진흥을 하는 업무도 하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령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작년도에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제26차 총회를 원래 2026년에 개최하는 2024년에 우리 여수시를 중심으로 12개 시도에서 개최하는 걸 추진을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외교부 교섭 동향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경쟁 국가였던 아랍에미레이트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업무 동향을 파악을 해서 우리 광역자치단체장인 우리 김영록 지사님께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국제관계대사의 업무의 하나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해외 근무 경험을 살려서 지방자치단체 국제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일들을 하신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에 대해서 빠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확산이 감소세에 접어들고 있긴 하지만 지난 3년간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코로나19가 국제 교류에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게 우리가 가장 먼저 느끼는 게 코로나 확산 과정에서 가장 먼저 느끼는 게 이 항공기 제한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중국 다음으로 한국이 좀 빨리 코로나가 확산되었기 때문에 특히 2020년 2월 말경에 이제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다 보니까 각 국가들이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항공기 입국 제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게 우리가 처음으로 코로나에서 나타냈던 이것이 진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020년 4월 경부터 이제 네팔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갖고 제가 네팔에 있을 때였습니다. 네. 네팔 대사로서 네팔에 있을 당시에 네팔 정부도 한국 국민의 입국을 제한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이게 이런 형태로 인해서 우리 국제관계 교류나 협력이 많이 줄어들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실제로 지금 돌이켜 보니까 지난 2년간에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국제관계 업무나 협력이 많이 사실은 감소가 됐고 그와는 반대로 이제 비대면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접촉 방법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 대면 접촉에서 오는 그 교류의 어떤 그 돈독함이라든가 아니면 그 느끼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알다시피 그 코로나가 물론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상대적으로 봤을 때 많이 그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관계의 업무나 외국과의 교류나 협력 또는 상호 방문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류나 협력에 많은 영향을 미쳤었군요. 하루빨리 좀 대면 접촉을 통해서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현재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 협력 분야의 주요 정책에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좀 내용과 관련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도청의 국제관계 업무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이고 다른 하나는 그 전라남도의 우수한 농수산물을 해외로 수출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우선 농산물의 해외 수출을 말하자면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남도장터가. 네. 근데 그걸 세계화 시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머물지 말고 해외로도 더 많이 수출해서 남도장터를 세계화 시키자는 게 하나의 그 농산물 수출이라고 일단 정의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또 도청 차원에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해서 지금 아마존이라는 그 미국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현재 전라남도의 농산물이 지금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부터는 다시 전라남도 고유의 그 수출 플랫폼이 개설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농산물 쪽은 많이 그 수출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외국과의 교류와 협력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대략 15개국 30개 지방자치단체와 그 자매기론 또는 우호협력 교류가 맺어져 있습니다. 알다시피 지난 2, 3년간 그 코로나로 인해 사실상 교류와 협력이 중단이 됐기 때문에 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어 감에 따라서 이러한 교류와 협력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전남도에서는 국제 교류와 관련해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도 하고 있고 또 남도 장터를 세계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사님께서는 전남에서 어떤 분야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지 또 어떤 곳에 초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있듯이 그 도청의 국제관계 업무가 크게 두 가지인데 그 전남의 우수 농산물 수출에 관해서 현재 진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고 또 창의적인 방법도 많이 지금 그 방안이 모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방문에 대해서는 아마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바 있는 그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에 관해서도 현재 코로나 상황의 안정화됨에 따라 늘어날 텐데 특히 그 아마 민선 8기가 아마 출범하게 되면 지금 그동안 중단되었던 도지사님의 해외 방문이라든가 네. 또는 외국 자매 결혼을 또는 우호 협력을 맺고 있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의 방문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뭐냐면 그 외국과의 교류와 협력, 특히 그 도지사의 해외 순방과 관련해서 자매 결혼 또는 그 우호 교류를 맺고 있는 개도국 개발도상국 국가와 공적개발원조, 우리가 영어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ODA라 불립니다. 네. ODA라 불리는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그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방자치와 단체와의 상호 교류나 방문이 이례적으로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상호 그 협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ODA를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전라남도에는 많은 기관도 있고 대학도 있기 때문에 이런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잘 활용해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를 맺고 있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좀 더 그 ODA가 추진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이 공적개발 원조도 국제 교류 활동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더 자세히 공적개발 원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공적개발 원조 영어로는 ODA입니다. ODA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돕기 위해
개발도상국 정부 및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것을 ODA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 협력도 포함됩니다. 그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1945년 독립 이후에 1985년도 80년대 초반까지 그 많은 선진국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잘 활용해서 경제 발전에 잘 활용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살려서 한국도 지금 1989년에 이제 법을 위반해서 1991년도에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라 불리는 기관을 만들어서 현재 개도국의 그 빈곤 터치나 기아 퇴치 이런 쪽의 목적으로 해서 지금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대사님께서 공적 개발 원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한 문장으로 설명하자면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관에 하는 원조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이 공적 개발 원조와 관련해서 전남도에서는 어떤 정책이나 사업들이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 우리 광역자치단체들의 ODA 실시 현황을 보니까 아무래도 수도권에 있는 국가 자치단체들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도 다양하고 액수도 크고 그렇습니다.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엑스포 유치를 중심으로 또는 부산이 자매기를 맺고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걸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이제 새마을운동이라는 아주 고유의 그런 네. 특정 목적하에 이제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지금 개도국의 일부 개도국의 농수산물 분야 예를 들어서 스마트 팜이라든가 이런 쪽에 기술 연수를 시켜주는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전라남도는 굉장히 농산물 분야에 굉장히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개도국에 ODA를 실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코이카 예산 규모를 말씀드렸는데 4조가 넘는다 그랬는데 앞서 설명드린 광역자치단체들의 ODA 사업이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대부분의 경우는 코이카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각 시도에서 코이카의 예산 집행 절차를 잘 이해하면 각 시도의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라도 ODA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각 시도가 또는 광역자치단체건 기초단체단체건 직접 ODA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대학을 활용해서 그 기관들이 ODA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도청 차원에서 큰 업무 부담을 갖지 않고도 ODA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새 제일 기쁜 소식 하나는 뭐냐면 전라남도 도의회에서 ODA 추진에 관한 조례를 최근 통과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도 이제 앞으로 ODA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에 따라서 앞으로 잘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라남도는 공적 개발 원조와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듣고 싶은데요. 구체적인 전략이나 또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전라남도나 경상북도, 경상남도 보니까 이게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서 인구 감소가 아주 심각한 문제고 따라서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인구를 또 인력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확보하는 것이 좀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를 ODA를 통해서 이렇게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고용 허가제로 들어오는 외국 인력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일하는 동안에 열심히 일하는 것도 맞는데 우리가 이분들이 이제 9년 8개월 정도 근무하면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자기 나라로. 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는 외국 인력 중에 어업이든 농업이든 굉장히 우수한 인력이 있으면 기술 연수를 시켜서 장기 비자를 준다든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아마 국적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인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전라남도에 체류하게 만드는 것이 아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 말씀을 드리냐면 그 농업, 특히 농업 쪽에 어업이나 들어오는 외국 인력들이 되게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네. 제조업에 비해서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또 농번기가 있는 게 하면 농한기도 있기 때문에 그 소득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제조업체로 좀 이렇게 불법 체류로 이렇게 들어가는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라남도의 우수한 그 농업 기술을 전수시킴으로써 아무래도 이분들이 좀 더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외국인 근로자부터 농수산 분야, 다양한 필요한 구체적인 전략들 살펴봤고요. 또 이제 다음으로 앞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전남은 농수산어업이나 또 천혜 자원이 특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남에서 생산된 농수특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면 좋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남도장터의 세계화, 네. 이게 이제 농산물의 어떤 해외 수출의 하나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아까 아마존을 활용한다 그랬는데, 지금 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라든가 아니면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지금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그 선호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주 고객이었으면 하는 그 백인들이 아직은 쌀을 주식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고, 반대로 이제 오히려 그 한류에 따라서 한국산 음식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한국산 농산물, 특히 전라남도의 우수한 농산물에 대한 선호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어느 교수분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제 우리가 전라남도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농산물 해외로 수출하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 가공 수준의 문제입니다. 가공 수준이 지금보다 좀 더 많아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농민들이 좀 더 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지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현재 전라남도는 미주 사무소, 또 유럽 사무소, 동남아, 중국, 일본 사무소 등을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국제교류 활성화에 많은 힘을 쏟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전라남도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특별히 또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이게 우리 전라남도가 이제 수도권에 있는 그 광역자치단체보다는 예산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이나 조직이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그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국제관계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주로 교류가 중국이나 일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건 우리하고 지리적 위치를 봤을 때 당연한 것이고, 그밖에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도 일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아직 큰 그건 아니고, 근데 이제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앞서 말한 바 있듯이 농산물 수출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이게 무안공항도 있는데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한국산 딸기에 대한 지금 동남아 국가들의 선호가 직접 커지고 있고, 실제로 또 항공기로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통계로 보니까 그게 대략 2천만 불에서 3천만 불 사이에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품목이 확대되고 그러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나 조직이 좀 더 융통성이 있다면 동남아 이런 국가에 대한 교류와 협력이 좀 더 증대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무래도 아프리카 국가 생각을 하면 인도적 지원할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는 아니지만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상징적 의미라도 인도적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전라남도의 원활한 국제 교류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남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떤 점에 초점을 두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지역을 넘어 전남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분야를 찾고 해당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길 기대해보면서 오늘 시간 마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